이번 시간 훈련 목표입니다. 10T 압력 용기를 주어진 도면을 기준으로 가공하여 작업자가 작업하기 편한 용접 방법으로 가접을 시공한다. 입니다. 이번 시간 과제 개요입니다. 10mm 플레이트와 파이프를 이용해 복합 압력 용기를 제작합니다. 과제 목적입니다. 주어진 재료를 이용하여 압력 용기를 가용접합니다. 과제 목표입니다. 작업자는 재료를 가공하여 완전 용접을 할 수 있는 기량을 갖출 수 있다.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 등 도면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입니다. 재료입니다. 압력 용기는 10mm 플레이트를 사용하며 길이 400, 폭 300, 높이 350mm 크기로 제작합니다. 가접할 때는 SMAW, GMAW, FCAW, GTAW 용접 기법 가운데 작업자가 편한 용접 기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번 시간 작업자는 FCAW로 가접했습니다. FCAW의 용접봉은 K71T 1.2mm 와이어를 사용합니다. 과제 주안점입니다. 재료 목록 도면을 확인해 재료의 치수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압력 용기의 가용접 위치는 그라인더 작업이 수월한 곳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재와 모재가 만나는 모서리 부분에 가접을 해주는 게 작업에 유리합니다. 압력 용기의 모재는 루트면이 없습니다. 대신 모재와 모재가 닿는 부분의 벌을 깨끗하게 제거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가접 시 시점과 끝점 부분에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압력 용기를 조립했을 때 직각과 수평이 잘 맞아야 하며 모재와 모재 사이에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용접 각장은 가조립하기 전 금극기 바늘을 사용해 미리 표시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접 전류는 140에서 180A, 전압은 16에서 21V 정도를 사용하면 됩니다. 가접 시 가접 길이는 X축, Y축, Z축 모든 방향에서 15mm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가접은 압력 용기의 바깥 부분에만 할 수 있습니다. 용기 내부에 가접할 경우 감점을 받게 됩니다. 이번 시간 준비물과 공구를 확인해 보세요. 주의사항입니다. 가접에 들어가기 전 재료 목록 도면을 확인해 주어진 재료가 빠짐없이 있는지, 치수가 잘못된 것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작업에 들어간 이후에는 재료를 교체할 수 없습니다. 재료 위 표시를 할 때는 페인트 마커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잘 지워지는 석필을 이용한 것이 좋습니다. 모재 가장자리에 버가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줄을 이용해 모두 제거해줍니다. 만약 버가 남아있으면 본 용접 시 간격이 뜨거나 단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압력 용기를 가조립할 때는 모재의 수직과 수평을 잘 맞춰주는 게 필요합니다. 가접한 부분에 수축이 일어날 수 있으니 가접할 때마다 모재의 수평과 단차를 확인하고 평평하게 만들어줍니다. 맞대기 부분 가접은 평면으로 놓은 상태로 마그네틱 베이스를 이용해 단차를 잡아주고 가접합니다. 압력 용기에 맞붙은 패드와 파이프는 정확한 위치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도면 치수를 맞추지 못하면 오작업이라 판단하여 감점을 받게 되니 주의합니다. 본 용접에서 GMAW 기법을 이용할 경우에는 가접 후 용접부의 피막을 제거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파이프 부분을 가접할 때 V홈 블록을 이용하면 보다 쉽게 단차를 맞출 수 있습니다.
패드, 파이프 등을 가접할 때는 가접한 부분이 용접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접한 부분이 용접 부위를 벗어나면 본 용접 시 벗어난 부분까지 메워져야 하므로 용접선이 삐뚤어지게 됩니다. 압력 용기를 가접할 때는 계속해서 다음에 연결할 부분을 고려하며 가접해야 합니다. 연결 부위를 고려하지 않으면 다음 파트를 가접할 때 조립이 안 되거나 간격이 많이 뜰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압력 용기의 가조립은 순서가 정해져 있진 않지만 수축 변형이나 잔류 응력의 변화를 최소화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앞판을 기준으로 좌에서 우로 가접해 가는 게 좋습니다. 이번 과제의 수행 내용을 살펴보세요. 첫 번째, 모재 가공입니다. 압력 용기의 구조 확인에 들어가기 앞서서 주어진 도면을 확인합니다. 도면은 재료 목록 도면과 용접기법 도면 두 가지가 제공됩니다. 재료 목록 도면과 비교하며 필요한 재료는 모두 다 제공이 됐는지, 재료의 치수는 잘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강철자를 이용해 각 재료의 치수를 모두 측정합니다. 치수를 측정하며 이 재료가 압력 용기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합니다. 따라서 조립했을 때 재료가 만나는 부분의 치수가 같은지도 확인합니다. 실제 치수를 측정해 보면 도면에서 1에서 2mm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가접 시 치수가 차이 나는 만큼 간격을 띄우거나 규정된 치수보다 모재가 너무 큰 경우에는 그라인더로 가공 후 작업할 수 있습니다. 치수 확인이 끝난 재료 위에 이 재료가 압력 용기의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할 때는 페인트 마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페인트 마커보다는 잘 지워지는 석필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료 도면에 표기된 목록 기호를 표시해가며 빠진 재료가 없는지 개수 확인을 합니다. 개수 확인이 끝나면 전체적인 도면을 보며 이 재료가 앞판인지 뒷판인지, 철판의 피막 제거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도 상세하게 표기합니다. 파이프 모재도 잊지 말고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해 치수를 확인합니다. 파이프 모재의 두께도 잊지 말고 측정합니다. 가접이 들어간 후에는 잘못된 재료를 교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접에 들어가기 전 잘못된 재료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잘못 가공된 재료가 있으면 교체를 요청합니다. 파이프 부분은 특히 재료들을 서로 조립해 보아 덮개 부분의 치수가 잘 맞는지도 확인해 봅니다. 재료 목록 확인이 끝나면 재료 양 가장자리에 남아있는 벌을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대부분 대회에서 제공되는 재료들은 레이저 가공을 통해 절단하게 됩니다. 깔끔하게 절단은 되나 가장자리에 버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벌을 제거하지 않으면 가접 시 단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평 바이스를 이용해 재료를 고정하고 줄로 살짝 가장자리의 벌을 제거합니다. 버 제거가 완료되면 재료 목록을 모두 챙겨 작업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지금까지의 작업은 사전 준비 작업으로
과제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 제공된 재료는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과정보다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압력 용기 가접입니다. 이번에 작업자는 용접 기법 가운데 작업 속도가 가장 빠르고 용접성이 좋은 FCAW를 사용할 것입니다. 가접을 하기 위해 강철자, 마그네틱 베이스, 해머, 직각자 등의 공구가 필요합니다. 재료 도면을 참고하여 측면도 가접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측면에는 총 3개의 모재가 들어갑니다. 강철자를 이용해 두 모재의 단차를 잡아주고 마그네틱 베이스를 이용해 모재를 고정합니다. 가접은 모재 3개를 모두 고정한 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재 2개를 고정하면 한 포인트 가접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부분을 가접하려고 하면 단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포인트 가접을 한 후 강철자를 이용해 단차 여부를 확인하며 가접해야 합니다. 가접을 하게 되면 가접한 부분으로 수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축된 부분을 그대로 두면 완성된 제품에 단차나 불량이 생기게 됩니다. 해머를 이용해 수축이 일어난 부분을 평평하게 펴줍니다. 측면의 3번째 모재와 가접한 두 모재를 붙여 위치를 잡아줍니다. 가접한 측면 모재가 평평하지 않으면 3번째 모재를 붙였을 때 단차가 생기게 됩니다. 강철자를 이용해 모재들의 단차를 반드시 확인하고 마그네틱 베이스로 모재를 고정합니다. 맞대기 부분은 평면으로 놓은 상태로 마그네틱 베이스를 이용해 단차를 잡아주고 가접해줍니다. 계속해서 측면도 부분에 모재 맞대기 가접을 시행합니다. 가접을 끝낸 후에도 강철자를 이용해 단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접으로 인해 모재 수축이 일어날 수 있으니 어떤 판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수축이 일어난 부분은 해머로 평평하게 만들어줍니다. 가접이 끝난 측면도 부분에 피막 제거가 필요한 부분을 석필로 표시합니다. 용접 기법 중 SMAW나 FCAW를 이용할 경우에는 미리 피막을 제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기값이 세기 때문에 피막까지 녹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GMAW 용접을 이용할 경우 용입량이 얕고 민감하기 때문에 미리 피막을 제거해야 합니다. 가접 순서는 좌측 측면도, 정면도, 우측 측면도 순서대로 작업해줍니다. 평판 가접이 끝나면 평판 위에 붙을 패드를 가접해야 합니다. 우선 평판에 패드가 붙을 위치를 도면에 참고해 표시합니다. 패드가 붙을 위치의 치수를 맞추지 못하면 오작업이라 판단하여 감점을 받게 되니 주의합니다. 패드 같은 경우에는 평판과 간격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가접을 잘못하게 되면 본 용접 작업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모서리 같은 부분에 간격이 뜨거나 랩핑이 되거나 하면 동일한 용접 조건으로 작업이 불가능해져 조금씩 용접 조건을 바꿔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음 가접할 때부터 주의해서 평판과 잘 밀착된 상태로 가접해줍니다. 용접 기법 도면을 확인해 보면 패드 용접은 GMAW 기법으로 작업해야 하므로 피막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그어놓은 선을 기준으로 주변 피막을 그라인더로 제거해줍니다. 이런 작업을 꼼꼼히 해놔야
본 용접 작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접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작업을 잘 해두면 본 용접의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FCAW로 평판의 패드를 가접합니다. 가접은 그라인더로 가접된 것을 제거하기 가장 쉬운 부분에 해줍니다. 가접이 잘못되면 다시 패드를 떼어내야 하기 때문에 쉽게 떼어낼 수 있는 부분에 가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이프 부분 가접입니다. V온 블록과 마그네틱 베이스를 이용해 모재를 고정한 후 가접합니다. V온 블록을 이용하면 파이프가 고정되기 때문에 단차를 잡는 것이 수월합니다. V온 블록으로 모재가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고 마그네틱 베이스를 이용해 단차를 맞춰줍니다. 파이프 가접은 두세 번 용입을 해주면 됩니다. 너무 많은 부분을 가접하면 잘못 가접한 경우 모재를 분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가접을 할 때는 잘못될 경우 다시 떼어내는 것도 예상해 가접하는 게 필요합니다. 파이프 덮개 부분을 가접합니다. 파이프와 덮개 사이의 간격을 벌려주기 위해 강철자를 사이에 끼워 놓고 가접합니다. 작업자가 사용하는 강철자의 두께는 0.8mm 정도 됩니다. 한쪽 가접이 끝나고 나면 강철자는 빼내고 반대쪽에 한 포인트 가접을 합니다. 이때 가접할 때 가접된 부위가 용접 부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가접한 부분이 용접 부위를 벗어나면 본 용접 시 그 부분까지 용접으로 메꿔줘야 합니다. 이럴 경우 용접선이 비틀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니 주의합니다. 한쪽 가접이 끝나면 마그네틱 베이스를 떼어내고 나머지 반대쪽 부분도 가접으로 연결해 줍니다. 파이프 가접이 완료되면 용접선이 될 부분을 그라인더로 갈아 철판의 피막을 제거해 줍니다. 평판 가접이 마무리되면 모서리 가접을 합니다. 앞판과 측면판을 세워 마그네틱 베이스로 고정하고 직각을 맞춰줍니다. 각 파트를 조립하고 직각자를 이용해 구조물의 직각을 확인합니다. 맞대기 가접을 하며 서로 연결된 모재를 평평하도록 만들어줬다면 코너 부위의 위아래와 중간의 맞대기 부분이 닿은 부위의 간격이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판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판이 평평하지 않으면 가조립이 다 안 될 수 있습니다. 직각까지 모두 확인되면 가접을 시행합니다. 가접할 때는 가접 부위가 용접선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측면 가조립이 끝나면 덮개판을 올려 가접합니다. 압력 용기를 가접할 때는 계속해서 다음에 연결할 부분을 고려하며 가접해야 합니다. 연결 부위를 고려하지 않으면 다음 파트를 가접할 때 조립이 안 되거나 간격이 많이 뜰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고정해야 할 모재 부분이 넓을 때는 G클램프를 이용해 고정해 줍니다. 고정을 하고 난 후에도 각 파트의 직각이 맞는지, 단차는 맞게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덮개판 가접을 해줍니다. 압력 용기의 가조립은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수축 변형이나 잔류 응력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앞판을 기준으로 좌에서 우로 가접해 나가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축이 큰 맞대기 용접을 먼저 하고 필렛 용접을 나중에 합니다. 가접한 후에는 단차가 틀어지지 않았는지 반복해서 확인합니다. 덮개판 위 파이프를 가접합니다.
도면을 참고해서 치수를 정확하게 맞춰줍니다. 위치 치수를 맞추지 못하면 오작업이라 판단하여 감점을 받게 되니 주의합니다. 엘보 형태의 파이프도 가접합니다. 파트의 수직과 수평을 잘 맞춘 후 마그네틱 베이스로 파트를 고정하고 가접합니다. 가접 부위는 그라인더로 가공하기 쉬운 곳으로 하며 두 포인트를 가접합니다. 가접 후 엘보 형태의 파이프가 비틀린 곳 없이 수직으로 똑바로 올라오는지 확인합니다. 수직이 올라오지 않으면 떼어낸 후 다시 가접해야 합니다. 가접이 끝나면 맞대기, 필렛 등 용접부에 작업자가 용접하기 편리한 각장을 긋습니다. 10mm 플레이트를 용접부에 고정한 후 금긋기 바늘을 이용해 선을 그어줍니다. 파이프 부분도 도면에 지시된 최소와 초대 폭을 확인한 후 게이지 등을 이용해 그어줍니다. 압력 용기가 주어진 사항에 따라 가 용접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검사합니다. 잘못 가접된 부위가 확인되면 그라인더로 갈아내고 다시 가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접 길이가 15mm를 초과한 구간은 없는지도 확인합니다. 이번 시간 진행한 과제의 핵심 사항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번 시간 압력 용기의 가접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